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뇨의학과 현장에서 30년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지금도 제 개인 클리닉에서 매일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많은 남성분들이 마음속 깊이 감추고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약을 쓰지 않아도 단지 생활 습관만 바꿔도 눈에 띄게 좋아지는 사례를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그런 경험을 제 안에만 두는 건 제 힘가운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신체 기능 회복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66세 김대민 씨가 어느 날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힘이 전혀 없는 표정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 활력까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부부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 아내가 다가오기만 해도 부담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모기만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남자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아내 얼굴을 볼 자신이 없습니다. 그 말의 무게는 지금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봐왔지만 김 씨처럼 절망적인 눈빛을 가진 사람은 흔치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중요한 조각을 잃은 듯했고 그로 인해 가족 모두의 삶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비슷한 마음을 겪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가 변하면 우리는 그 변화를 애써 피하거나 참아 넘기려 합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하죠.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결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며 출구 없는 길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용기입니다. 그날 저는 김 씨에게 어떤 특별한 약을 처방하지도 수술을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간단한 조언 하나를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단 3분만 시간을 내서 이 운동을 해보세요. 그는 반신반의했지만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따랐습니다. 일주일 뒤 그는 환한 미소로 진료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이 간단한 동작 하나로 제 삶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몸이 반응을 되찾았고 아내와의 관계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제가 수없이 보아온 일입니다. 건강의 회복은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체 습관, 영양, 뇌, 심리 등 5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는 그 5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변화가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먼저 말씀드릴 첫 번째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하체의 혈액순환을 깨워주는 아침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활력의 문제를 단순히 심장의 펌프 기능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활력의 시작점은 심장이 아니라 발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피가 아래로 원활히 흘러야 다시 상체로 순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위의 순환이 막히면 단순히 기능적인 문제를 넘어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 부릅니다. 종아리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펌프처럼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려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온몸에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심장 건강만 신경 쓰고 다리의 유연성과 순환 관리에는 소홀합니다. 저는 대전시에 사는 70세 박혜성 씨의 사례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는 운동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했고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며 늘 회피했습니다. 그의 하체 근육은 약해져 거의 힘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매일 아침 간단한 운동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마지못해 시작했지만 석 달 후 진료실을 찾은 그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간단한 동작들만으로 아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 변화의 핵심은 혈액순환이 회복된 데 있었습니다. 발끝에서부터 피가 다시 힘차게 돌기 시작하면 온몸에 자연스럽게 활력이 생기고 부부관계 역시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지금도 그는 매일 꾸준히 아침 운동을 하며 젊은 사람 못지않게 성실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운동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3분간 계단 오르기를 하고 이어서 벽에 기대어 1분간 스쿼트를 합니다. 두 동작을 연이어 4분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계단 오르기는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등 하체 전체 근육을 자극하며 종아리 근육이 수축할 때 혈액을 위로 밀어주어 순환을 돕습니다. 이어서 하는 벽 스쿼트는 그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내려와 앉은 자세를 유지하되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이 방법은 일반 스쿼트보다 안전하고 넘어질 위험이 적으며 허벅지 근육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제가 아침 운동을 강조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밤새 누워있는 동안 혈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가볍게 몸을 움직이면 마치 막힌 밸브를 여는 것처럼 혈액이 순환하면서 하루 종일 머리가 맑고 기력이 넘칩니다. 침대에서 막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거나 기운이 빠진 경험이 있으시다면 바로 이 운동을 해보십시오.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해도 확연히 달라진 자신을 느끼실 겁니다. 단, 안전하게 하려면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너무 깊게 앉지 말고 몸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움직이십시오. 통증이 심하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첫 주는 계단 오르기 1분 플러스 스쿼트 1분으로 시작해 익숙해지면 점차 3분, 4분으로 늘려가십시오. 이렇게 조금씩 강도를 높이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지속적인 결과를 줍니다. 매일 아침 단 4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다리가 단단해지고 피가 힘차게 돌며 활력도 자연스럽게 되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성으로서 자신감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앉는 시간을 줄이고 올바른 자세로 혈관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현대인 대부분은 너무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젊은 층은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많은 중장년층은 퇴직 후 TV 앞 소파에 앉아 몇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은 특히 50세 이후 남성 건강에 큰 악영향을 주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입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골반과 하체의 혈류가 막히고 피가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이 눌리면 기능이 떨어지고 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게 되면 척추와 골반이 쉽게 틀어집니다. 그 결과 허리 통증, 저림, 피로감뿐 아니라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지 오래 앉아있는 습관만으로도 남성의 활력이 눈에 띄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68세 최영호 씨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은퇴 후 그는 하루 5-6시간을 꼼짝 않고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습관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밤이 되면 늘 피곤하고 반응이 점점 둔해진다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1시간에 한 번은 반드시 일어나 최소 3분간 움직이세요. 그리고 앉는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환하게 웃으며 다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니 몸이 다시 반응하고 정신도 한결 맑아졌습니다. 이후 그는 TV를 볼 때도 스스로 일어나 몇 바퀴 걷곤 했습니다. 몸이 훨씬 가볍고 편안해졌다고 말했죠. 그렇다면 어떻게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선 1시간마다 일어나 움직이기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실이든 집이든 1시간가량 앉아 있었다면 일어나 3분간 걷거나 물을 마시고 기지개를 켜거나 방 안을 한두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집에서는 설거지, 식탁 정리, 물건 치우기 같은 가벼운 행동을 통해 몸을 더 자주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혈관에는 큰 의미를 줍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절대 다리를 꼬지 마십시오. 이 자세는 골반을 비틀고 혈관을 눌러 혈류를 방해합니다.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붙이고 등을 곧게 펴 자연스럽게 지지되도록 하십시오. 또한 차가운 바닥이나 돌 의자에 직접 앉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냉기가 혈관을 수축시켜 순환이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이런 습관에 익숙한데 지금 와서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습관은 작은 단계로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알람을 맞춰두고 벨이 울리면 즉시 일어나 보십시오. TV를 볼 때는 광고 시간에 일어나 걷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혈관을 열어주는 첫걸음입니다. 피가 원활히 돌기 시작하면 신체 건강은 물론 정신의 활력까지 되살아납니다. 오늘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향입니다. 혈관과 활력에 직접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부분이죠. 혈관 건강은 남성 건강의 기초입니다. 혈류가 막힘없이 흐를 때 몸은 에너지가 넘치고 정신도 생기를 되찾습니다. 수많은 영양소 중에서도 절대 빠질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아르기닌과 아연입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아르기닌은 체내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는 아미노산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 피가 원활히 흐르도록 돕는 핵심 물질입니다. 산화질소가 부족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져 필요한 부위까지 피가 도달하기 어려워지며 활력도 자연히 떨어집니다. 반면 아연은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내는 주요 원료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욕구와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근육의 강도, 정신의 맑음, 활기찬 기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이 호르몬이 충분히 생성되지 않아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활력을 잃게 됩니다. 아르기닌과 아연을 함께 섭취하면 효과는 배가 되어 혈액순환과 호르몬 밸런스가 동시에 개선되어 자연스러운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대구에 사는 65세 강성규 씨가 있습니다. 그는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며 약 복용을 고민했습니다. 저는 먼저 약보다 아르기닌과 아연을 꾸준히 보충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석 달 뒤 다시 찾아온 그는 놀란 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약도 안 썼는데 오히려 젊을 때보다 몸이 훨씬 가볍고 하루 종일 힘이 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충해야 할까요? 아르기닌의 권장 섭취량은 하루 약 3-4g입니다. 섭취 시점은 활동이 필요한 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체내에서 아르기닌이 산화질소로 전환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상 음식 중에서는 수박, 호박, 견과류의 아르기닌이 풍부합니다. 이런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좋으며 식단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신뢰할 수 있는 영양 보충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아연의 경우 성인 남성의 적정 섭취량은 하루 55mg이며 저녁 식사 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천연 식품 중에서는 굴과 소고기가 아연이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연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복통, 설사, 구토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만큼만 보충하고 과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심혈관계 약을 복용 중이라면 아르기닌 보충 전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르기닌의 혈관 확장작용이 심장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라는 점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의 근본은 여전히 매일의 식사에 있습니다. 고기와 생선, 채소, 곡물, 충분한 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아르기닌과 아연을 적절히 보충한다면 혈액은 더욱 활발하게 순환하고 호르몬 균형이 안정되며 활력도 자연스럽게 되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중년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토대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뇌 훈련입니다. 바로 감각 이미지를 활용해 몸을 깨우는 방법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신체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원인은 두뇌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뇌는 마치 지휘본부처럼 작동하며 단지 신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뇌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생생하게 상상하면 그것을 실제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자신감이 넘쳤던 경험을 떠올리거나 최고의 컨디션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두뇌는 그것을 실제 상황으로 받아들여 비슷한 신체 반응을 일으킵니다. 의학에서 잘 알려진 플라시보 효과도 본질적으로는 두뇌의 강력한 영향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남성의 활력이 단순히 생리적 반응에 국한되지 않고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이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저는 광주에 사는 68세 정남수 씨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그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은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몇 번의 실패 이후 중요한 순간마다 긴장으로 몸이 굳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기능이 아니라 두뇌 속에 깊이 자리 잡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매일 잠들기 전 단 5분만 감각 이미지 훈련을 해보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상상한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라며 의심했지만 3주 뒤 다시 찾아온 그의 얼굴에는 확실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신기합니다. 눈을 감고 상상만 했는데도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는 단순히 기능을 회복한 것을 넘어 활력 있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훈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눈을 감고 5분간 자신이 가장 강하고 자신감 넘쳤던 순간을 생생하게 떠올리세요. 그때의 감정, 호흡, 표정, 온도까지 구체적으로 상상할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이 훈련은 두뇌가 긍정적인 신호를 몸에 전달하도록 돕습니다. 꾸준히 실천한다면 몸의 반응뿐 아니라 마음가짐까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질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자신감 있고 강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단순히 그때의 장면만이 아니라 모든 감각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때의 피부 감촉, 심장 박동, 호흡의 리듬, 마음속의 확신, 그리고 주변의 소리와 냄새까지 구체적으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상상이 생생할수록 두뇌는 그것을 강하게 기억합니다. 두뇌는 실제 경험과 선명한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새기면 새로운 신경 경로가 형성되고 뇌는 몸의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단,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 실패의 기억을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지우고 자신감과 안정감을 느꼈던 장면만 남기십시오. 이 과정은 하룻밤새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두뇌의 작동 방식을 새롭게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꾸준히 실천할수록 긍정적 신호가 몸의 자연스러운 반사 반응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두뇌도 근육처럼 단련이 필요합니다. 뇌가 안정되고 자신감이 생기면 몸 역시 그 신호에 반응합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활력이 회복될 뿐 아니라 마음 또한 젊은 시절처럼 가볍고 생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제 5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성취로 자신감을 쌓는 법입니다. 활력과 자신감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마음이 단단하면 몸도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자신감을 잃으면 건강한 몸도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자신감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쌓아 올린 작은 성취들이 모여 조금씩 커지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승리들을 꾸준히 경험할 때 두뇌는 이를 학습하고 나는 해낼 수 있다는 감각을 강화하게 됩니다. 인천에 사는 71세 한영목 씨의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은퇴 후 그는 점점 소극적으로 변했고 집 밖에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여기며 의욕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자주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보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0에서 500걸음 걷기, 책 2쪽 읽기, 혹은 간단히 라면 한 그릇 끓이기 같은 일입니다. 처음엔 시시하다고 생각했지만 3개월 뒤 그는 훨씬 밝은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1km도 거뜬히 걸을 수 있고 아침을 직접 차려 아내에게 주니 아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변화는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선 오늘 반드시 해낼 수 있는 아주 작은 과제를 정하십시오. 아침에 이불을 개기, 쓰레기 버리기, 아내에게 물 한 잔 건네기, 어제보다 200걸음 더 걷기 같은 일입니다. 체력을 기르고 싶다면 첫 주는 하루 300에서 500걸음부터 시작해 다음 주에는 100에서 200걸음씩 늘려가십시오. 정신적인 면을 강화하고 싶다면 매일 밤 책 2쪽 읽기를 목표로 해보세요.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수첩이나 휴대폰에 표시해두면 좋습니다. 이 간단한 기록이 경험을 구체적인 증거로 남기고 뇌는 이를 성취로 인식합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핵심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작게 나누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면 실패 시 오히려 자신감을 잃을 수 있습니다. 대신 오늘은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십시오. 그리고 목표를 달성했다면 잠시 자신을 칭찬하세요. 나는 해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나아졌다.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긍정적인 감정을 자극하고 다음 날의 동기를 만들어줍니다. 꾸준한 발전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간 또는 월간 점검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주말, 이번 주에 해낸 3가지 일을 적어보고 그때의 느낌을 기록하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스스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명확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진전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변의 칭찬은 마음을 따뜻하게 할 뿐 아니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기술을 활용하고 싶다면 알람 앱이나 습관관리 앱을 이용해도 좋고 전통적인 방식을 선호한다면 책상 위에 작은 수첩 하나만 두어도 충분합니다. 특히 노년층이라면 체력과 생활 리듬에 맞춘 속도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력에 맞는 활동부터 선택해야 합니다. 무릎이나 심장이 걱정된다면 달리기나 계단 오르기보다는 가볍게 걷거나 자주 일어나는 정도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높은 의자에 올라서는 행동은 피하십시오. 만성질환이 있다면 활동량을 늘리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표를 이루려 노력하던 중 평소와 다른 피로감이나 어지럼증, 가슴 통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진료를 받으십시오. 또한 우울감이 오래 지속되거나 불면, 심각한 부정적인 생각이 생긴다면 망설이지 말고 심리 전문가나 의료 서비스를 찾아야 합니다. 때로는 전문적인 도움이 회복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감을 어린 나무에 비유해 보십시오. 매일 물을 주어야 자라는 것처럼 자신감도 꾸준히 실천하는 작은 일들로 키워야 합니다. 몇 걸음 더 걷기, 이불 깨기, 간단한 식사 준비하기, 책 몇 쪽 읽기, 가족에게 전화하기 이런 일상적인 행동들이 모이면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몸은 그에 맞춰 반응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 결국 인생의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운동, 식사, 심리훈련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해로운 습관을 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흔히 빠지는 3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술, 담배, 그리고 늦게 자는 습관입니다. 먼저 술입니다. 한국에서는 퇴근 후 동료들과 술 한잔하는 문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두 잔은 괜찮을 수 있지만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술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간 기능을 약화시키며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떨어뜨립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몸은 더 이상 충분한 힘을 낼 수 없습니다. 당장 끊는 것이 어렵다면 조금씩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어 일주일에 3번 마시던 술을 한 번으로 3잔을 한 잔으로 줄여보는 것입니다. 중간에 물이나 과일 주스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담배입니다. 담배는 혈관의 가장 큰 적입니다. 연기는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어 혈류를 방해하고 결국 전신의 기능 저하를 초래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완전한 중단보다 점진적인 감축을 목표로 하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 10개비를 피웠다면 내일은 9개비로 줄이는 식입니다. 일주일마다 1개비씩 줄여나가면 한 달 뒤에는 4분의 1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담배가 생각날 때는 무설탕 껌이나 사탕 같은 대체 행동을 해보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피웠다고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물러선 것일 뿐 꾸준히 나아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은 늦게 자는 습관입니다. 은퇴 후에는 밤 시간이 자유롭다고 느껴 TV나 휴대폰을 오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빨리 휴식과 회복을 필요로 합니다. 늦게까지 깨어있으면 다음날 피로가 쌓이고 활력이 떨어집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평소보다 15분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점차 시간을 당기면 됩니다. 잠자기 전에는 커피를 피하고 휴대폰 대신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밤 11시 전후로 잠들어 7시간 숙면을 취하면 아침에 몸이 훨씬 가볍고 에너지가 충만해질 것입니다. 술, 담배, 늦은 수면 습관을 고치는 일은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꾸준히 한 걸음씩 실천한다면 몸은 반드시 새로운 힘으로 응답할 것입니다.